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신축 빌라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신축 빌라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게 이제 A형, B형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위반 건축물이고 후순이고 전세 보증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과 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법률적 얘기 나오는 거고, 이게 법이잖아요. 법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B형 같은 경우는 있죠. 위반 건축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선순위죠. 본인이 이제 1순위권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증보험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진짜 이게 아픈 거죠. 왜냐면 법률로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건 법률 해결이니까. 이 법률은 이제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보험에서 이제 법률 해결하는데 이제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이 법률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B형을 좀 보는 거예요. B형을.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신축 빌라 우리가 투룸에 걸려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건 투룸에 걸려 있으신 분들, 지금 신축 빌라 사기에 걸려 있으신 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가격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게 신림 스카이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게 어디다, 이게 뭐다, 여기엔 뭐가 있다, 이런 잡소리들은 이제 집어치우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이런 거죠. 3538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용 면적이겠죠. 3538 이런 식으로 있는 이 금액이 4억 5천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38에다가 대충 평으로 계산 치면 한 11평 정도 된다. 12평 정도 된다. 되겠죠. 그래서 11평, 12평 그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 정도죠. 그 정도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4억 5천 있어. 4억 5천은 현재 4.9고 2021년도에 4.9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9가 지금 여기죠, 여기.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서울에 있다. 오케이,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깝고 멀고 그 차이 정도겠지만 서울에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걸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 한 3개 정도 모으면 평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혼 먹은 거죠. 아우, 저런 아파트, 여자만 있으면 돼. 저런 아파트 이미 샀다고 그런 거죠. 그럼 이거 3개를 더하면 그냥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이게 여기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여기 있구나. 이게 서울이구나. 우리는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여기서 서울 가격이죠. 이 서울 가격 있죠. 이게 서울의 어떤 가격대가 있는데 이 가격을 보시면 이게 서울 가격이잖아요. 이게 서울 가격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없을 때는 이 부분이고, 그럼 이거를 딱 나누면 이게 이제 광역시로 들어가지는 거죠. 이 영역을 나누면 이제 광역시 영역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광역시 영역.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년 여기 있어요. 노년이 어쩌고 하는데 이게 인천광역시죠. 그럼 인천광역시 하면 지금 현재 이 금액과 이 금액 보이죠? 이 금액. 그러니까 이 금액이죠. 이 금액을 나누기 2 하면 5를 나누기 2 하면 대략적으로 이 금액들이 보이죠? 이 금액 27 나오겠죠. 27 나오는데 24.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비슷한 금액대 있죠. 그리고 이제 평수가 작은 건 그 아랫부분에 있고 이렇게 36에서 이렇게 있자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비슷한 영역이 있다는 거 우리가 딱 보는 거죠. 이게 비슷한 영역이 있구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자, 서울에 있는 이게 보죠. 서울에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여기죠. C 전용 면적 이런 전용 면적 48로 나왔다는 거예요. 48로 나왔다는 거죠. 48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48로 나왔다면 이걸 다시 또 2를 하면 광역시 여기 보면 영종이죠. 영종. 이거는 인천이거든요. 인천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28죠. 28, 25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게 48을 2로 나누면 24 정도 나오죠. 그러면 24니까 이게 비슷하죠. 이게 이제 평수가 한 평도 아니죠. 그래 한 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하죠.
나누기 하면 그래도 비슷한 영역이 들어있잖아. 뭐 갑자기 이게 뭐 여기가 뭐 3억 5천 뭐 있거나 아니면 4억 있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자, 우리가 이건 나누기 하면 비슷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즉 서울의 가격이 여기였다고 가정했을 때 광역시 가격은 여기라는 거예요. 이 영역에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영역에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건 또 광역시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광역시의 노동자도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신축 빌라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당했는데 이제 중요한 당한 거 맞아요. 당했어요. 그런데 그 영역이 여러분들 중에 그 영역이 여기 보시면 용종이죠. 용종. 이게 인천이고 뭐 이것도 인천이에요. 뭐 다른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딱 무슨 뭐 이런 거 오피스텔이 아니면 뭐 이 형식의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 영역도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 이 영역 보이죠? 이 영역.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영역대 가격들이 뭐냐면 1억 7천에서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1억 7천 보이죠? 1억 6,800, 1억 6천 선에서 대략적으로 2억 4천 선.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한 8천만 원, 뭐 7천만 원, 8천만 원 그 정도 차이선이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대충 이 영역이다를 보는 거죠. 이 영역선에 들어가 있구나. 뭐 이건 36인데 그건 따지면 2억 2천이겠죠. 그러면 이거 27로 하면 대략적으로 보면 이 정도 선이에요. 결국 이 정도 선이에요. 이 정도 선. 우리 보는 거죠. 우리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건 광역시도 해결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광역시에서 뭔가를 하려 해도 이 정도 금액으로 분양해야지 뭐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 영역도 안 된다. 해버리면 뭐 안 짓겠죠. 앞으로는 계속. 그런 거죠. 그러면 뭐 안 지으면 수요와 공급이 어찌고 저찌고 해서 뭐 그렇게 된다 하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이루어지니까 뭐 더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사람들도 띄울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대부분 이제 경제 성장률에 따라 올라가는 거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영역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엔 무엇이냐면 다시 신축 빌라를 당했는데 이 광역시에서 1억 7천 정도에서 2억 한 3천 정도가 광역시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 해결하는 가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역 안에 있다면 흔히 서울에 있는 빌라예요. 근데 이 빌라가 뭐 3년 정도 된 빌라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한 뭐 600m 정도 떨어져 있었겠죠. 그런 뭐 신축 빌라들도 뭐 그런데 한 600m, 뭐 700m, 어떤 건 뭐 500m, 뭐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연식이 한 4년 미만이겠죠. 4년 미만. 뭐 2017년도, 2018년도에 막 지었던 거겠죠. 대부분이. 그래서 뭐 그런 영역 안에 있는 한 3년 정도 된 빌라들이 뭐 여러분들 이 영역 안에 있다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 하면서 뭐 울부짖고 뭐 하고 뭐 이거는 내가 엄청난 가격에 들어와서 난 이제 여기서 완전히 모든 걸 끝나버리고 이건 난 완전히 상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역에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걸 월세로 전환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말이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전세로 들어와서 이게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아서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내 이제 법률로서 이걸 해결하는 게 골치는 아픈 거죠. 그런데 다시 이거를 월세로 전환해서 내가 좀 살려고 한다 서울에서. 그럼 또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금액이 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답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 영역에 있다면 뭐 크게 여러분 이제 법률로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또 해결하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거에 오는 어떤 미스매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죠. 광역시 어떤 가격, 서울의 가격이란 건 3만 달러 국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죠. 오르기 전에 있던 시절, 이런 시절의 어떤 가격을 2만 달러 시절 때 막 가격을 생각하니까 이제 막 우라가 터지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분양가격이 진짜 가격이에요. 분양가격이 진짜 가격이다. 분양가격이 진짜 가격이에요. 이 분양가격 진짜 가격 이거는 노동자의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게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500채를 분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가지고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그런 거죠. 한 5%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격을 띄우는 사람들의 입장과 500채가 있는데 500채 전부 분양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분양가가 거의 웬만하면 진짜 가격이에요. 웬만하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런 거죠. 전세 분양을 사기를 당했어요. 당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은 3만 달러잖아요. 3만 2천 달러 있잖아요. 3만 1천 달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여기 영국이 4만 2천 달러. 영국이 어디까지 찍었냐면 5만 달러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밴드권은 5만에서 4만 2천 이 밴드권에 있죠. 뭐 4만 5천까지도 올라갔다. 이 밴드권이요. 이게 이제 이 밴드란 게 일본이 지금 있는 밴드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위 단계에 있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밴드권이죠. 이게 프랑스의 밴드권이고 그 아래 단계가 스페인, 이탈리아, 그다음 대한민국이 있는 이제 밴드권이 이렇게 있죠. 그 맨 위에 이제 미국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들은 미국과 GDP가 비슷해졌다가 떨어졌다가 서로 이제 반복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죠. 그리고 뭐 그 아래 동네에 있는 뭐다 국가들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이제 굉장히 이 영역까지 들어온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쨌든 영국이 지금 여기서 5만 달러가 5만 5천 달러로 가는 거 5만 5천 달러 가고 대한민국이 4만 5천 달러 정도로 온다. 라고 하면 여기 보이죠. 지금 4만 2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있는 국가들도 보면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템즈강에 막 하우스 보트를 쳐놓고 있어요. 막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월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월세가 비싸다는 거. 그러면 다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이 10년에서 한 12년 안에 4만 5천 달러, 4만 3천 달러까지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입에서 떠드는 거잖아요. 전기차 시대가 와, 뭐 인공지능의 시대가 와서 무선 자율 주동차가 오고 뭐 무선 자율 주동차가 택배를 배송해주고 그 다음에 5G가 오면 이제 가상현실이 오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떠들죠. 여러분 그거 떠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떠든다는 건 여러분들 그게 실행이 된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GDP 국가 즉 대한민국의 국민의 어떤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된다면 대략 40%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월세 가격도 40%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즉 월세 가격도 현 지금 대한민국 월세 가격 40%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통인 거죠. 이게 고통. 이게 무슨 고통이냐면 2만 달러가 3만 달러 가는 동안 여러분은 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2만 달러가 3만 달러로 가는 동안 2만 달러가 3만 달러로 가는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지금. 뭘 해가지고 서울의 월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힘들어 하냐는 거예요. 대체 뭘 했냐는 거야. 한 게 없다는 거죠.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 국가가 가는 동안 유튜브 여러분 1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서울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월세 가격이라든지 뭐 이거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무엇을 했냐? 이런 의문을 던지고 마찬가지로 3만 달러 국가가 4만 달러 국가로 넘어가면 노동 생산성이 한 40%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대체 무슨 말이 되냐라고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쟁이도 MBC 출연 안 하고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동 생산성의 증대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는 동안 로봇 무슨 뭐 배송이죠. 로봇 배송에서 이걸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해가지고 이걸 굴려요. 그래서 이걸 굴려서 여기서 수익이 뭐 15% 나왔다. 이걸 한 대 굴리면 대충 투자금이 15%. 그래서 한 10대 굴렸다 해서 10대 굴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2천만 원씩 번다.
하고 하면서 뭐 2035년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하겠죠. 아, 전 이걸로 해서 월에 3,500, 제가 일 안 해도 3,500만 원씩 들어와요. 저 다른 모드라 사업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 대충 1년 뭐 월에 한 4천에서 5천 정도 벌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나오겠죠. 그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았지만 결국에 신축 빌라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이 영역 여러분들 이 영역에 있다면 이게 원래 광역시 영역이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원래 그 정도를 주고 살아야 돼요. 안 그래도 그 정도는 주고 살아야 된다. 이제 문제는 법률적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거다. 근데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10년, 12년 후에 4만 달러로 가면 무슨 현실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빌라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분양가는 현 분양가에 또 40%가 올라가요. 월세도 40%가 더 올라가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빌라 사기 안 당해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 돈을 뭐 융통할 때 여러분들 이제 잘 융통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쓰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거를 또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고통스럽긴 할 건데 광역시 영역에 있다면 큰 무리는 이게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거 다 해결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다. 좀 다행인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고 싶은 아파트 시장이 긴축 모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그나마 이제 위안이죠. 앞으로는 그런 시장이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차피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있겠죠. 서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서울에 뭐 부동산 시장이다. 이것도 부동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규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풀어지면 이게 또 하방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오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좀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에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이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민주노총과 뭐 한국노총과 싸우는 또 대통령이 또 뽑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으로 가면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던 박근혜와 이명박의 어떤 정당이 그 180석을 가져갔다니까. 이런 거 기억을 못하죠. 그건 다시 또 민중에 넘어오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저쪽 땅에 넘어가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인생은 언제나 그래프니까. 그래서 또 규제를 풀어주면 또 월세를 받고 싶어하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죠. 또 노동소득이 원치 않으니까 또 젊은 사람들한테 노동소득을 얻는 거죠. 대신 자본은 들고 있으니까 또 그러면 또 규제가 풀어지면 또 이런 것들을 사서 또 월세 수익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파트 시장 자체가 어떤 하락하면서 우리 개입 투자에 대한 시기가 지나면 또 월세 소득, 임대 소득에 대한 부분이 또 부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결국엔 어떤 그 금액이 광역시 금액 정도에 있다면 뭐 크게 무리한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